들이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판사가 8개월문을 읽어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러겠구나. 판사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그렇게 여유있고 극락하고 때로는 시적거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PD 수첩은 언론의 자유를 외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도 과연 언론의 자유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책 비판인가? PD수첩은 방송을 하는 동안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을 했습니다. 아시지만은 선진국에서는 단 한 군데 잘못 보도를 해도 사장이 물러나야 됩니다. 30군데 이상을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언론사 자체가. 그거는 악의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법원은 공직자인 제 명예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에게는 명예권과 인격권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문을 보고 나서 과연 PD수첩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악의가 없고 또 공직자의 명예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의도적인 방송 편집의 최대 희생자가 있습니다. 2시간 넘는 동안 제가 PD수첩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PD수첩 제작진들은 그중에 몇 마디만 뽑아가지고 왜곡시켜서 저를 완전히 매국노로 만들었습니다. 30년 이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PD수첩의 제작 선동 보도로 저는 공직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설과 저주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속에서 치를 떨었는데 이게 공직자의 명예가 아니면은 뭐가 명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PD수첩이 방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자막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쇠고기를 마치 독극물과 같이 위험하다고 방향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정부 내 구멍이 송송 나서 죽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의 실패를 잘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축소 은폐해가지고 부실 협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은 제게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고 명명백백한데 사람들의 인식도 다 PD수첩의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재판 과정을 볼 때 이거 잘못돼가고 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9월 초부터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증언 순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핵심 피해자이고 고소자인 저부터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맨 마지막 날로 돌렸습니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농식본부의 직원들 그리고 전문가 권역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입니다. 무슨 의미 있느냐.
밑에서부터 흔들어서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 측 변호인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피드수첩 동영상, 바로 그 문제가 된 피드수첩 방송을 법정에서 다시 보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사 프로그램이라는 KBS의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틀어줬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 뒤 재판장의 이 증언들의 증언을 듣는데 그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겠느냐. 온통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 정부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부 정책의 정당성,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행이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첫날 공소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그 공소 사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피드수첩의 동영상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틀어줬습니다. 그러다 변호인 측이 전체를 봐야지 1분만 보면 안 된다. 동영상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소장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동영상을 틀지 말고 구두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2월 2일 날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핵심 증인이고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저는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재판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발언을 제지당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재판장은 나중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하라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거의 시간을 안 줬습니다. 검찰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휴먼 소사이어티 동영상에 나오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절대 광우병소가 아닙니다. 피드수첩이 동영상 속의 소를 광우병소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방송한 것으로 그것은 동물학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바로 개입을 하더니 증인은 그 당시에 동영상에 나와 있는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고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수차례 제 발언이 제지된 상황에서 위증의 벌 운운은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에서 저는 극도로 위축이 됐습니다.